1995년에 시작하여 여전히 진행 중인 장수 프로그램 TV쇼 진품명품은 오랜 시간 이어진 만큼 진행자도 여러 차례 바뀌어왔습니다. 임성훈, 왕종근, 이창호, 유인구, 이재용 등 많은 아나운서들이 지나쳐갔는데요. 실질적인 최초의 진행자인 왕종근이 KBS를 퇴사하면서 MC 자리를 이어받은 아나운서가 바로 이창호였습니다. 이창호 아나운서는 진행 중반에 정년을 채우면서 프리랜서가 되고 나서도 2005년 1월까지 진행을 맡았었습니다. 단일 진행으로는 최장수 진행자였죠. 최종 감정가를 공개할 때 방청객과 호흡을 맞춰 하나, 둘, 셋을 외치던 진행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2018년 10월 24일 향년 7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떠올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943년 경기 광주시에서 태어난 그는 서울대를 나와 1969년 KBS의 아나운서로 입사했습니다. 이후 행운의 스튜디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TV쇼 진품명품 등에서 따뜻하고 구수한 진행으로 인기를 모았습니다. 안정된 목소리 톤에 편안한 시선 처리로 시청자들이 프로그램에 몰입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1988년 서울올림픽 중계 방송을 맡아 스포츠 캐스터로의 모습을 많은 이들이 기억합니다. 그는 생전 평양방송 마이크만 한번 잡으면 거의 다 해보는 셈인데 라는 아쉬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KBS 아나운서로 입사한 뒤 단 한 계절도 방송을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개 봄, 가을로 프로그램 개편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프로그램을 안 맡은 적이 없다는 얘기죠. KBS에서 아나운서 실장할 때도 방송을 진행했으니까요. 뉴스, 스포츠, 연예, 오락, 노인주부 대상 프로그램까지 어린이 대상 빼고 다 해봤습니다. 인터뷰를 하던 당시는 탁구 남북 단일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10여 년 전 코리아 여자팀이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했던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골프, 테니스, 육상 등 스포츠 중계하던 시절을 회고하면서였죠. 일본에서였죠. 현정화 이분이 등에게 진 중국의 덩해핑이 시상식 때 엉엉 울고 그랬잖습니까? 그때 중계 테이프를 가끔 보면 제가 내용도 없이 목이 찢어져라 소리만 지르고 있더라고요. 시절을 거슬러 1980년대로 또 1970년대로 갈수록 정말 안 해본 것 없구나란 생각이 드는 그였습니다. TV에서 일요일 아침 직장인과 연예인들이 뒤섞여 놀던 행운의 스튜디오가 걸려들고 라디오에선 가요, 팝을 소개하던 FM, 희망음악과 대학생들이 출연하던 젊은이의 광장이 엮입니다. 그러다 보면 70년대 중반 5년간 방송됐던 즐거운 인생이 나옵니다. 제가 30대 초반이었을 때죠. 장수했던 노인 대상 프로그램이었고 저도 MC로 자리를 굳혔습니다. MC라고 이름 붙일 진행자가 많지 않던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MBC의 차인태, TBC의 황인영 씨 그리고 KBS의 저 정도였습니다. 일찌감치 MC를 겸했지만 아나운서실 실장을 지낼 만큼 아나운서로서 잔뼈 굵은 까닭에 요즘 젊은 MC들에 대해 할 말이 좀 있는 그였습니다. 표준어거에 안 쓴다고 봐야죠. 방송이 재미있어야 한다는 건 물론 알지만 특히 연예, 오락 MC들은 너무 분위기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나운서 경력이 필수란 얘기는 물론 아니지만 말하자면 대가족과 핵가족 환경의 차이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란 환경에 따라 말투 하나, 눈동자 움직임 하나가 달라지잖아요. 그냥 나온 대가족 옹호론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그의 집은 1층에 손주가 살고 2, 3층에 각각 이창호 부부와 그의 부모가 살고 있었습니다. 4대가 함께 사는 집안이었습니다. 대가족의 중추인 부인을 따라 대형 할인점에 장 보러 갈 때마다 그는 오랫동안 진행해온 생활정보 프로그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의 위력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는 알아보는 주부들 등살에 물건을 사기 어려워요. 하긴 무엇이든 에 출연한 전문가들 얘기가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으니 오래 하긴 한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골동품의 연원을 좇아 수백 년 전으로 역사 여행을 떠나는 TV쇼 진품명품에 얽힌 얘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거제도에서 한 할머니가 밤새 기차 타고 도자기를 가져오셨어요. 고려 청자라고 믿고 오셨는데 5,000원 판정 받았지요. 얼마나 안타깝던지.
그는 KBS 아나운서실장, 아나운서실 방송위원 등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한 해 전 KBS 아나운서였던 박태남 역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비교적 젊은 나이인 59세의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KBS 차세대 아나운서들에게 연예 시사 프로그램 등의 MC 기회를 주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가 아나운서 팀장이던 당시 전현무를 비타민, 한석준을 연희가 중계에 투입하며 아나운서들의 업무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을 두고 아나테이너길 개척자로 불리기도 하죠. 2008년 그는 가을 개편을 맞아 진행된 개편 설명회에서 아나운서들이 프로그램에 대폭 투입된 것과 관련해 대폭적인 개편입니다. 입사 이후에 이런 개편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박태남은 사내에서는 아나운서 풍년 났다고 하더라고요. 풍년이 나서 좋기보다 KBS의 공영성을 어떻게 높일지와 경쟁성을 높이는 한편 광고 수익을 더할 수 있을지 여부를 동시에 고민해야 했습니다. 아나운서팀 내부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왔고 제작진의 의견과 맞물려 상충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라고 그간의 고심을 전했습니다. 또한 가을 개편을 맞아 8개 신설 프로그램이 아나운서실에 배정됐으며 6개 외부 MC가 하던 프로그램이 아나운서실로 배정됐습니다. 이번 가을 개편을 맞아 총 14개 프로그램을 아나운서가 맡게 됐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박태남은 KBS 아나운서로서 잔뼈가 굵은 아나운서만이 보일 수 있을 공영성이 있으면서도 신뢰 있는 방송을 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는 고민보다는 미래의 밝은 전망을 내비쳤습니다. 아나운서들이 잔뼈가 굵도록 자기 일을 잘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잘해줄 것이라고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개편된 프로그램에 투입된 아나운서는 지구촌 네트워크 한국인의 김경란, TV책을 말하다의 오유경, 연기가 중계의 한석준, 비타민의 전현무, 국민소통 버라이어티 뉴스왕의 윤인구, 이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들은 프리랜서 선언을 하며 더욱 넓은 세상으로 뻗어나갑니다. 이창호 또한 후배들의 앞날을 걱정하던 인물이었지만 오랫동안 잘 낫지 않는 병으로 투병 중 2018년 10월 24일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사망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슬픔 속에 애도를 표했습니다. 친근한 인상으로 진품명품 진행하시던 모습이 기억나네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참 편안하고 온화하시며 부드럽게 진행을 하시는 이창호 아나운서님의 부고를 접하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방송 진행은 현란하고 자극적인 부분이 있어서 식상함이 있어서 안타까운데 고인의 부드럽고 온화한 진행을 떠올리면 마음이 평온한데 이제 다시 볼 수 없다고 하니 안타깝습니다. 부디 그곳에 가서도 오늘의 한국 방송을 굽이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유족으로는 부인 신정원 씨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손자 이재율은 KBS 마지막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했습니다. 유재석과 조세호가 진행하는 예능 프로그램 유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이창호 아나운서가 저희 할아버지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유재석이 이창호 아나운서의 안부를 묻자 그는 제가 개그맨이 된 걸 보시고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이재율은 그 주에 녹화분이 잡혀 있었지만 꼭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제작진이 양해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작은 아버지가 너희 할아버지는 단 한 번도 방송 스케줄을 펑크낸 적이 없다면서 녹화하러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녹화를 참여했어요. 라고 털어놨습니다. 이어다만 녹화분이 그때 편집됐어요. 라고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그의 진행을 그리워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선한 눈매에 차분한 진행이 돋보였던 그가 부디 그곳에서는 아픔 없이 편히 쉬시길 바라겠습니다.